실제 작년에 이런 밀키트를 만든 본인 브랜드를 가지고 또는 밀키트 전문점을 만든 분들은요, 다 대박이 났어요. 10중 8구 대박이 난 이유는 뭐냐면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난데없이 이렇게 꽃이 막 만발하고 있죠. 이유는 제가 생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꽃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보약도 보내시고 화장품도 보내고 되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점 여러분과 대면으로 보진 않지만 화면으로나마 정을 쌓아가는 느낌,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진짜 많이 갖게 해주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밀키트 관련해서 브랜딩 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밀키트 브랜딩을 할 때 대부분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리면서 또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브랜드는요, 강신의 아천 칡냉면입니다. 이 브랜드는 신스 1996년, 다시 말해서 25년 된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천 칡냉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천 칡냉면이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아천 칡냉면은 경기도 구리 수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상당히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맛집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맛집 브랜드가 왜 컨설팅을 받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자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천 칡냉면, 다시 말해서 강신의 아천 칡냉면은 칡냉면 이 브랜드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칡냉면 브랜드 중에 상당히 좋은 브랜드이고 매출이 많았던 브랜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19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잘 됐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천 칡냉면 대표님께서 제 회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밀키트 브랜드 컨설팅과 브랜드 브랜딩 컨설팅을 현재 받고 계세요.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 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컨설팅을 맡을 때 맛이 좀 약간 어려운 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브랜딩을 많이 해도 실제로 고객이 먹어보고 고객이 밀키트를 사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신의 아천 칡냉면 같은 경우도 제가 육수도 검증을 해보고 실제 먹어도 보고 또 만들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브랜딩만 잘하면 굉장한 매출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브랜드를 누가 만들었느냐? 땡땡땡 여사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만들었냐라는 걸 이야기하느냐? 강신의 아천 칡냉면, 그리고 비슷한 부류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의 스토리텔링은요, 다 누가 만들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했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비슷한 이 노포 중에 여러분 그 무교동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낙지입니다. 낙지 중에 유명한 브랜드가 무정낙지, 유정낙지, 뭐 땡땡땡 낙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브랜드들의 브랜드 소개란에 들어가면요, 50년 정도 되셨대요. 그리고 100년 가게를 꿈꾸고 있대요. 근데 50년 된 이 브랜드는 처음에 무교동 어디에서 오픈을 했고 그 이후에 어디로 옮겼고 고객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고객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사장님이 땡땡땡 여사님 또는 땡땡땡 대표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쓰고 마지막에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년 가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신의 아천 칡냉면은 25년 됐어요. 적어도 1대는 지나가고 2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땡땡땡 여사님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냉면을 만들고 있고 원재료는 어디서 가지고 오고 있고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주면 어때요? 훨씬 더 신뢰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브랜드가 아니라 나 그 브랜드 알아.
아, 그거 몇 년 됐어. 아, 굉장히 맛있는 집이야. 왜 맛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안 망했으면 다 100% 맛집입니다. 예전에 정릉시장 제가 컨설팅 할 때 우리 강주혁 셰프라고 파스타 펍을 하는 셰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강 대표, 1년을 버텨. 왜? 1년은 버텨야 돼요. 왜냐면 1년 365일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고객들은 어떤 걸 주로 많이 먹는지, 매출이 어느 달에 높고 어느 달에 낮은지 알아야지만 2년 차에 훨씬 더 현명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3년을 버티면 반드시 맛집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정릉시장 파스타 맛집입니다. 당연히 매출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고객들이 인지하는 인지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3년만 버티면 대부분의 외식 업체들은 맛집이 돼요. 근데 문제가 이 공식을 깨버린 게 뭐다? 코로나죠. 코로나가 3년을 버틴 집 또는 10년을 버틴 집들도 대부분 문을 닫게 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작년에 이런 밀키트를 만든 본인 브랜드를 가지고 또는 밀키트 전문점을 만든 분들은요, 다 대박이 났어요. 10중 8구 대박이 난 이유는 뭐냐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브랜드들도 스토리텔링을 잘 만든 브랜드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브랜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브랜드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의 브랜딩이 온라인 안에 안 돼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는 올해 말이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힘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키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스토리텔링은 강신의 아천 칡냉면처럼 오래된 업체들은 언제 시작했고 어디에서 시작했고 몇 년간 이렇게 장사했습니다. 앞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브랜드들 있죠. 1년차, 2년차 아니면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집은 곱돌이탕을 팔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효자 곱돌이탕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날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곱돌이탕도 있어요. 그럼 이 곱돌이탕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통의 어느 여사님, 어느 대표님이 아니라 우리 곱은 어떻게 손질을 하고 어디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비법 소스를 몇 시간 동안 숙성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 중에 바르다 김선생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 가면 되게 참 처음에 신선했던 게 뭐냐면 의성 마늘, 그 다음에 뭐 양파는 어디 거, 재료에 대해서 그림을 걸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스토리를 써놓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건강한 먹거리를 가지고 서비스하겠습니다 라는 스토리죠.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재료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강신의 아천 칡냉면은 땡땡땡 여사님 얼굴이에요. 그리고 강신의 아천 칡냉면, 그리고 뭐예요? 냉면을 딱 도장 찍듯이 딱 찍어놨고요. 신스 1996이라는 창업 연도를 넣게 됩니다. 이런 로고형으로 해서 우리가 상표를 갖다 만들고 우리 밀키트 제품마다 이 상표를 가지고 실제로 패키지를 디자인하게 됐죠.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로고나 패키지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이렇게 적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장인정신이 있고 전통성이 느껴진다 라는 느낌으로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면 두 번째는 깔을 맞추는 거예요. 깔이 뭘까요? 톤 앤 매너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블로그를 하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그리고 페이스북을 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을 쓰거나 아주 뒤죽박죽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색깔과 그리고 유사한 톤을 가지고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에서 만약에 저희가 원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거나 로고를 만들 때도 어때요?
이 원재료가 들어간 이 상품이 메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고를 만드는 것이 바로 톤 앤 매너를 맞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큰 기업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매장에 어떤 통일성 그리고 고급진 이미지 전문적인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브랜드의 스토리 그리고 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활용한 로고라든지 캐릭터 그리고 로고와 캐릭터에 쓰는 색깔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온라인 마케팅도 그리고 우리가 POP를 만들 때도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에뛰드 하우스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에뛰드 하우스는요, 여자들이 많이 가는 화장품 브랜드예요. 특히 나이가 10대, 20대들이 주로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여자분들의 컨셉을 공주님처럼 모시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주님들의 드레스는 주로 어떤 색이죠? 맞습니다. 하얀색, 화이트랑 그리고 핑크, 분홍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뛰드 하우스는 인테리어 색깔이 다 뭐예요? 화이트 앤 핑크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공주님 이렇게 인사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들어갔는데 어서오세요 공주님 이러는 거예요. 공주님 소리를 들을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딸아이의 화장품을 사고 챙겨서 나가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공주님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전략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공주님이 쓰는 그런 화장품 가게, 공주님들이 좋아하는 드레스 컬러, 그리고 인사 멘트까지도 상당히 깔을 잘 맞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밀키트를 만들 때도 밀키트에 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이 활용된 로고와 캐릭터, 그리고 패키지, 여기까지를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밀키트 브랜딩 두 번째 시간으로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캐릭터와 패키지 그리고 로고 디자인까지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이 캐릭터와 로고와 그리고 패키지를 맞출 때도 톤 앤 매너라는 많은 컬러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메인 컬러를 정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키트 브랜딩을 준비하는 많은 업체의 대표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제 지인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덕분에 행복한 날이 될 것 같고요. 생일이라 더 행복한 M&Consulting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